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조건부서식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시트보 통합문서 보기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02에 그 파일을 열게 되면 맨 위에 이제 보안 경고하고 이렇게 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컨텍스트 사용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를 보니까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급여 분석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3에서 G23번 그 영역에서라고 있어요. A3번이다 그러면 이제 성명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23번이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그 데이터들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우리 기본급이라는 게 있대요. 기본급이 지금 우리 C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금액이 이 기본급이 35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우리 실수령액이요. 실수령액은 우리 지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실수령액이 실수령액 평균 이상인 그 데이터에 모든 정보를 다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 기본급에 이렇게 이제 조건이 들어있고 실수령액에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었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거나로 이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오화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화라고 써놓고 앞에다가 이제 기본급에 대한 그 조건이요. 기본급에 대한 그 조건을 쓸 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실수령액에 대한 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화로 묶어서 써줄 겁니다. 그때 우리 기본급에 대한 그 조건은 350만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4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350만원 이상이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 400만원 이하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기본급에 대한 그 조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해서 기본급이 350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하나 쓸 거고 그리고 우리가 400만원 이하야? 그렇게 해도 우리가 조건을 이제 하나 써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라는 그 함수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줄 겁니다. 해서 요 and로 묶은 게 우리 기본급에 대한 그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실수령액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써줄 거예요. 그때 우리 실수령액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실수령액의 평균 값은 따로 이제 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수령액의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수령액이 평균 이상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우리가 실수령액이 들어있는 그 범위를 잡아주면 이제 평균값이 나올 거고 그 평균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조건은 A의 25번에서 A의 26번 그 영역에다가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 좀 이제 잘라서 데리고 내려가자고요. 쭉쭉쭉 이제 데리고 내려가서 A의 25번 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A의 25번, 26번 이 영역에다가 조건을 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거라 우리가 조건의 그 제목은 그냥 조건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A의 26번 요 셀에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조건을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오화 함수 열어주고요.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기본급에 대한 그 조건을 쓸 건데 기본급은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end 함수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급이요. 이 기본급이 350만 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350만 원 하고 요렇게요. 요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다음에 컴마 찍어 주고요. 그 뒤에다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급이요. 이 기본급이 이번에는 400만 원 이하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작거나 같다 400만 원 하고 요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nd로 묶어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and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이제 작성하게 되면 우리 기본급에 대한 그 조건은 싹 다 끝났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컴마 하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실수령액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써줄 겁니다. 해서 내가 지금 실수령액을 가지고 있다. 이 첫 번째 데이터 이렇게 찍어주고요. 얘가 우리 에버리지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실수령액에 들어가 있는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서 우리 실수령액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우리 평균값을 구해줄 거고 내가 구한 그 평균값 이상인지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평균값을 구하고자 하는 이 범위요.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이 범위는 우리가 이제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컴마 찍어주고 우리 두 번째 조건이요. 그때 요 첫 번째 조건이 우리 기본급에 대한 그 조건인데 기본급은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이 사이의 값을 구할 거라 지금 350만 원 이상이야 400만 원 이하야 요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수령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수령액이 평균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로 평균값을 구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싹 다 이제 작성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곳에는 true다, false다 그런 값들이 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가 뜨든 그런 건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내가 이제 조건을 똑바로 썼나 안 썼나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고요. 그때 이제 결과값이요. 고급일 때 그 결과는 A의 28번 그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데이터 범위 중에 이메일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고급 필터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정렬 및 필터에 들어가게 되면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A의 28번 셀부터 표시할 거니까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해달라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이 데이터 전체 범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거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 범위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내가 조건 쓴 곳 이 두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우리가 결값을 A의 28번 셀부터 표시할 거니까 A의 28번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이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거 싹 다 이제 다 설정을 해 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지금처럼 내가 작성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조건식을 쓸 때 지금처럼 제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 우리 기본급에 대한 이 조건은 이 사이의 값을 구할 거라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해서 요만큼 이제 우리가 기본급에 대한 그 조건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실수령액은 지금처럼 평균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란 그 함수로 평균값을 구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준 거예요.
그때 이 기본급 조건과 우리 실수령액 조건이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함수로 이렇게 싹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조건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이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C의 3에서 G의 23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C의 3번이다. 그러면 요 기본급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23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실수령액에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열 번호, 해당 열 번호가 짝수인 그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색을 이제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 문제는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게 아니라 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는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고 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 A의 1번 셀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셀의 주소로 사용한다면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열머리 끝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열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우리가 행 번호 앞에다가 이렇게 달러가 붙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컬럼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될 거고 그때 이 열 번호가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는 우리가 이제 is even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s even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짝수일 때만 true 값을 이제 내보내주고요. 만약에 홀수일 때는 false라는 그 값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문제에서 C의 3에서 G의 23번 그 영역에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G의 23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거니까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스타일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이렇게 떴는데 그때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한 개의 규칙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규칙의 유형을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식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컬럼이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닫아주면 내가 지정한 그 곳에 우리의 컬럼 열 번호를 구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열 번호가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 열 번호가 짝수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이 컬럼이라는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is even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컬럼이라는 이 함수 앞에 가서 is even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서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열 번호를 구한 다음에 그게 짝수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그때 우리 채우기 색을 이제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서식이라는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우리는 이제 채우기 색을 이제 변경시킬 거니까 우리가 채우기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색깔들이 쫙 떴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곳에다가 색깔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우리 색깔 이름이 뜨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준색 노랑이라는 건 요 색깔인 거 이제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명칭을 알 수 없는 그런 색깔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늬색이요. 무늬색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색깔이 이렇게 이제 뜨는데 여기서 나온 그 배치랑 이곳에 나온 이 배치랑 그 위치가 똑같다고요. 색상 배치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당 색깔에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색깔 이름이 뜬다고요. 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 색깔이 맞나 이렇게 이제 뜨는 거 색깔 이름 뜨는 거 그거 이제 확인해 주고 그 색깔을 내가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그 색깔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만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해당 색깔을 내가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식 설정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서식이 변경이 된다. 그렇게 해서 미리 보여주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지정을 했을 때 우리 A열이 이제 1열이죠. B열이 이제 2열이고요. C열이 이제 3열, D열이 4열, E열이 이제 5열, F열이 이제 6열, G열이 이제 7열이죠. 그때 이제 짝수열이요. 짝수가 이제 4하고 6이니까 D열하고 F열이 이렇게 이제 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조건으로 쓴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컬럼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범위 지정한 곳에 열 번호를 이제 구해 줄 거고 그 열 번호가 is 2분으로 묶어서 짝수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특정 셀의 주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우리 통합 문서 보기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지상이요. 자, 우리 F5번부터 G12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자, 우리 F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순위의 이 첫 번째 데이터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2번이다 그러면 요만큼의 이제 영역이요. 요만큼의 영역은 우리 셀 잠금이랑 우리 수익 숨기기 이 두 가지를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적용을 시킨 다음에 장인 셀의 그 내용과 우리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워크시트 보호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범위를 먼저 설정해 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이곳으로 들어가서 맨 오른쪽 끝에 보호라는 이 탭이 있어요. 이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잠김하고 숨김이 있습니다. 우리 잠김, 셀 잠김과 수식 숨기기 요걸 이제 적용시키라 그랬죠. 해서 우리 잠김, 셀 잠김이 요 잠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숨김이라는 게 우리 수식 숨기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이 두 가지를 적용한 후 그랬으니까 이 둘 다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셀 잠금 그리고 수익 숨기기 이 두 가지를 싹 다 이제 적용한 다음에 잠긴 셀의 그 내용과 우리 워크시트를 이제 보호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트 보호를 하려면 우리가 검토라는 요 탭이요. 요 메뉴를 이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우리 보호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보면 우리 시트 보호라고 있죠. 시트 보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시트 보호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문제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잠긴 셀의 선택 그리고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이 두 가지는 허용을 하고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맨 위에 보니까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입력할 수 있게 뜨는데 여기서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빈칸으로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을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이 두 가지를 허용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이 두 가지는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를 허용하라 그랬으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걸로 이제 표시하래요.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걸로 이제 표시할 때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보기라는 요 메뉴가 있죠. 요 보기라는 메뉴를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통합 문서 보기라고 있는데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짜잔하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화면 확대 좀 할게요. 화면 확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우리 B의 3에서 G의 12번 그 영역만 1페이지로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해라 그렇게 떴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파란색 요 선들이 테두리에 이렇게 있죠. 이 선이 우리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이요. 그때 B의 3에서 G의 12번 그 영역만 1페이지로 인쇄가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우리 B의 3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표 1하고 써져 있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2번이다 그러면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맨 위에 보면 이제 두 행이 있는데 얘네 없애래요. 그리고 A열 얘도 이제 인쇄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맨 위에 이곳에 이 부분에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우리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 모양이 떠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번호 써져 있는 곳 요 경계선이요.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좌우 화살표 모양이 뜨죠.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번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 부분만 문제에서 지정한 그 영역만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인쇄를 해보면 요만큼의 내용만 이제 한 페이지에 1페이지로 그렇게 이제 인쇄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우리 커말 1급 실기시험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복 연습이요. 내가 문제를 그냥 문제지만 딱 보고 문제를 쭉쭉쭉 풀었을 때 한 번에 쭉쭉쭉 다 풀렸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근데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게 뭐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우리 교재에 해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고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푼 게 아니라 정답 보고 똑같이 한 거잖아요. 정답 보고 똑같이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푼 거는 문제 푼 게 아니에요. 해서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많이 이제 접해봐야 시험장에 가서도 능숙하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 꼭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